그 사람이 처음 들어온 날은 이상하게도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매장이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에 서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점장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직원 2명이 그만둔 상태라 분위기는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은 아니었지만 당장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그때 점장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야. 같이 근무할 거니까 잘 지내. 그 사람은 밝게 웃으면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서더라고요. 나 사람 좋아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처음이라 그냥 웃으면서 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따라다닐 줄은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꺼내고 앉았는데 굳이 제 바로 옆자리에 붙어 앉았습니다. 의자가 남아 있었는데도요.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남자친구 있어? 질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대충 대답을 하고 밥을 먹으려는데 자꾸 몸을 기울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MBTI 뭐야? 난 사람 보면 다 보여. 내가 심리상담 공부했거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려고 했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쉬는 시간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면 따라 들어왔고 늦게 들어가도 결국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으면 뒤에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가자마자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수가 없어? 나 불편해? 처음엔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아니에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은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면서 말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카톡 좀 보여줘. 그 순간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좀 불편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난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친해진다는 이유로 자꾸 선을 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물건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매장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뒤 직원들 다 감정이 막혀 있어.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직원이 눈을 피하는 걸 봤습니다. 저만 불편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무도 먼저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괜히 제가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러다 결국 한 번은 말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개인적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 피해? 내가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계산대 위에 바코드 리더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해.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직 점장에게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괜히 찔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장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갔지만 시선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무표정하게 일했습니다. 괜히 표정 하나에도 트집 잡힐 것 같았어요. 사실 큰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장에 들어서면 긴장이 됐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 때마다 누가 먼저 앉아 있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편함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닐 거라는 걸요. 그 사람과 근무표가 겹치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큰 매장은 겉으로 보기엔 늘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도 환했고
음악도 일정한 볼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근해서 계산대에 서는 순간부터 주변을 한번 훑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서 있을까? 어디서 나를 보고 있을까? 그 사람은 유난히 제 근처로 배치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수기 코너 정리하러 가면 거기 와 있었고, 수납함 진열대 쪽으로 이동하면 또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게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말이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나 피하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랑 눈 안 마주쳐? 말투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스를 접으면서 그냥 대답했습니다. 일하느라 그런 거예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매장 안에서도 심지어 손님 응대 끝나고 잠깐 숨 고를 때도요. 내가 그렇게 싫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싫다기보다는 그냥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의자가 많은데도 또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나 점장한테 말했지.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요?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뭔 차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직접 말하지. 왜 뒤에서 말해? 이미 몇 번 직접 말했는데도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괜히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알겠어. 그 웃음이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장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갔지만 그 사람이 저를 보는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내가 잡아먹냐? 손님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진열하다가도 슬쩍 눈을 마주치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생겼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3개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이값 좀 해. 처음엔 제 얘기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굴어? 그때서야 제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유치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 사람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휴게실 공기가 답답해졌습니다. 사과하면 저도 사과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 먼저 제 개인정보 계속 물어본 거, 가까이 온 거. 그거 사과하면 저도 점장님한테 말한 거 사과할게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난 그냥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지쳤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체 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긴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난 다 잘 되라고 말한 건데. 메시지가 끝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누구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읽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손이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혹시 또 무슨 말을 올렸을까? 며칠 뒤 그 사람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매장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아직 뭔가 남아있는 걸까? 점장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면서 매장 출입문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밖은 평소처럼 밝았고 사람들도 아무 일 없는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함은 정말 제가 예민해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단체 톡방에 글을 올린 다음 날부터 매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매장 안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톡방 알림을 꺼놨는데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무슨 말을 올렸을까? 누굴 또 언급했을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마음이 쉬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출근은 안 하면서 단체 톡방에 계속 글을 남겼습니다. 여긴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어. 난 다 잘 되라고 말한 건데 오해하네. 나 없으니까 좋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제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읽기만 했습니다. 매장에서 마주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사람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번 주에 정리할 것 같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 말이 조금 허탈했습니다. 힘들었던 건 저였는데 정작 떠나는 쪽은 자기가 힘들어서라고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너도 괜히 더 키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뭘 키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제 책임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그 사람은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저는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 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 남편이 매장에 왔었어.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굴 찾았어요? 너, 짧은 대답이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요? 그냥 인사하려고 왔다고는 하는데 내가 오늘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갔어. 그냥 인사. 그 말이 전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몇 번이나 제 얘기를 했다는 뜻일까요? 집에서까지 제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안 대화 속에 등장한다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점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오면 어떻게 해요? 점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또 오겠어? 그 반응이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점장은 그제야 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거기까지 갈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매장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손님은 늘 오고 물건은 계속 들어오고 계산대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입문 쪽이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혹시 또 누가 나를 찾을까?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경계일까요? 한동안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계속 의심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조금 더 단호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